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campanolo 그란폰드 답살루에서 송암 스포츠 타운에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대회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campanolo 그란폰드만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어필이 있고 다운이 있는데요. 어필은 길고 다운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연속으로 4개, 5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언덕에서 오른 후에 다운할 때 리커버리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템포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90%를 본인 능력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초반에 배우령을 오르실 때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후반에 털릴 가능성이 많고요. 쥐가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지막 고탄국에 다운 이후에 종료 지점까지 오는 도중에 쥐가 나서 작년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고각 어필이 평균 경사가 10% 넘는 고각 어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치 고개가 약 3km 정도인데요. 11%입니다. 그리고 고탄고개도 2km 정도지만 11.3%고 나머지도 평균이 8, 9% 되는 것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스프라켓을 32T나 34T 정도를 사용하시면 케이던스가 50 정도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30T 이하를 사용한다면 케이던스가 50 이하가 나오게 되면 평상시에 사용하던 케이던스가 아니라서 근육에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32T나 34T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즐기자인데요. 어필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힘들다 하면 그 그란폰드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즐기시면 더 재미있고 훌륭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추억도 물론 남고요. 어쨌든 고통을 즐기는 것 또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도주행이 출발해서 약 20km까지가 유도주행인데요. 이 구간에 속도가 느릴 것 같았는데 실제 달려보니까 30km, 평속 30km 달립니다. 어떤 때는 약간 빠르기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속력을 좀 내고 선두권에 가고 싶다라면 반드시 앞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출발할 때 속력이 30 안 나오는 경우는 본인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중시한다면 앞에서 출발 드릴 것을 권합니다. 선두는 30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우령 다운할 때 작년에 약간 쌀쌀했습니다. 혹시 질렛을 준비했다가 입으시고 언덕에서는 주머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파른 헤어핀이 있는 다운들이 엄청 많습니다. 헤어핀 자체도 위험한데 경사도까지 높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노면에 차량 토형이 적기 때문에 낙엽이나 낙하물 모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운한다면 크게 위험할 걱정은 없지만 어쨌든 조심해서 다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컷오프와 보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출발이 7시인데요. 좀 7시면은 가을 날씨로는 약간 쌀쌀한 편입니다. 초반에는 빕숏을 입었는데요. 약간 쌀쌀했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열이 나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20km 지점이
배우령 어필 전인데요. 그때까지 약 40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퍼레이드 구간 정도이지만 속력이 30 정도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배우령을 지나서 36km 지점에 사거리 로타리가 있는데요. 그 지점에 1차 컷오프인데요. 2시간이 컷오프 시간입니다. 빡빡한 건 아닌데 늦게 출발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는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어요. 혹시 늦게 출발하시면 컷오프 될 수 있으니까 정각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컷오프는 배우령을 넘어와서 81km 지점인데요. 6시간 15분 정도가 컷오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시간 15분 정도요. 작년에 저희 기록을 보니까 3시간 30분이 소요됐었네요. 작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컷오프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여유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있고요. 3차 컷오프가 지금 3차 컷오프가 신매대교와 만나는 지점인데요. 이때 7시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7시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자전거 길을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혼자 진행한다면 차량 통행이 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 힘들수록 자전거 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급인데요. 1차 보급은 배우령 정상 약 30km 지점인데요. 물통을 하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총평 4개를 넘는데도 2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필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먹을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물통 하나를 사용하신다면 첫 번째 배우령 정상에서 반이 이하가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보충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보급은 2차 보급은 60km 지점이 청평사 주차장인데요. 여기서도 반드시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배우령 리버스 정상에도 보급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차 보급은 청평사 주차장이고요. 만약에 그때 반드시 보급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령 정상의 리버스에서 보급이 사라진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급은 91km 지점의 고탕국의 정상인데요. 이곳에서 가볍게 물을 드시고 종료 지점까지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3번의 보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0km 지점 배우령 정상, 그리고 60km 지점에서 청평사 주차장, 그리고 91km 지점의 고탕국인데요. 30km 지점마다 한 번씩 있으므로 물통 하나를 가지고 출발해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이용에 대한 안내인데요. 반드시 출발 전 1시간 이내에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그 유명한 로마 여행 상품 경품을 당첨됐어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좋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이쪽 방향이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차량 이동 방향인데요. 송암 스포츠센터 가기 전에 우측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주차하시려면 최소한 1시간 반 전에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이 출발하는 곳인데요. 출발하는 곳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출발하는 곳을 지나서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주차장이 가장 좋을 듯 한데요. 대회를 끝나고 라이더가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아무래도 라이더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출발하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방향이라면은 이곳에서 주차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도 주차장 빈 곳이 많습니다. 주차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화장실의 위치를 소개하면요.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있는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요. 진행되는 곳이 이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송암 스포츠센터가 있는 이곳 주변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야구장에도 또 화장실이 있고요. 언덕 위로 쭉 올라가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도 이 건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통은 답사할 때는 이 화장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평상시는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화장실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적하게 볼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도 테니스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고요. 아직까지 승마장 화장실과 지금 빙상장 화장실이 지도상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곳이 포함됐다면 이런 곳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가성비 분석인데요. 각 항목별로 20점을 하고요. 전체 다하면 100점입니다. 메달 주기 때문에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역시 20점이 되고요. 기념품이 이너, 텀블러, 타월 등이 있는데 사전 발송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사전 발송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미리 번호표 등을 자전거나 의류 등에 부착해서 올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이 1만 원짜리인데요. 이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1만 원짜리 상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역시 20점이고요. 보급은 아직 대회가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이것만 따진다고 해도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가성비 분석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성비도 좋지만 차량 통제가 완벽해서 사고 없는 대회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칸팡을로 대회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경품 때문에 그런데요. 대회를 끝나고 경품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가 경품을 추첨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품을 추첨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해서 여태까지 경품을 탈 기회조차도 없었는데요. 칸팡을로 대회에서는 대회가 끝나고 오면 바로 보드에 경품을 추천해서 당첨자 목록이 써 있습니다. 이걸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물론 작년에 저는 당첨되지 않았지만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대회에 계속 참석할 것 같습니다. 경품으로는 로마 로마 티켓인데요. 이것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보라 울트라 휠 유명하고요. 스마트 로라, 그 다음 툴레 가방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경품으로 가성비를 잘 채워진 그런 대회이고요. 진행도 깔끔하고 인기 있는 메이저 대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군데 뷰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출발해서 언덕을 다운한 후에 북한강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강이 북한강인데요. 이곳에서는 아침에는 물안개가 자주 낍니다. 물안개를 바라보고 춘천의 모습이 오른쪽에 뷰로 보입니다. 춘천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아주 멋있는 풍광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룹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풍광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힐끗힐끗 보이는 오른쪽 풍광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뷰포인트는 청평 사하고개인데요. 북이 고개, 그 다음에 하우 고개, 배치 고개를 넘는 고개들은 좌우에 이끼가 가득합니다. 마치
원시림에 온 것처럼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차량 투행도 없어가지고 칡넝쿨 같은 그런 잎들이 도로 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답사할 때 보니까 칡넝쿨은 다 제거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원시림의 그런 모양들이 남아있는 한적한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면서 코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는 것도 그란폰드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청평4고개입니다. 다만 언덕이 경사가 높다는 거가 최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탄고개를 다운해서 내려오다 보면 한적한 시골길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풍광을 보면서 힘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오염 구간에 대한 분석인데요. 첫 번째는 추옥 터널인데요. 추옥 터널은 갓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분의 1 정도를 최소한 잡고 가든가 2분의 1 정도를 도로에 2분의 1 정도를 잡고 가서 차량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뒤에 차가 온다고 갓길 쪽으로 피하다가 갓길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돌, 파편 등등을 밟게 되면 낙차할 수도 있고 펑크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갓길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량한테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위험 구간 중 하나고요. 두 번째 위험 구간은 부기고개 다운인데요. 이곳은 경사가 12에서 13% 정도로 세고요. 헤어핀도 심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이 응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라든가 낙엽들이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 온 다음에 대해가 진행된다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기고개 다운은 무조건 서행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위험한 구간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 고탄국의 다운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헤어핀이 꺾이면서 경사도도 크게 변합니다. 이것 역시 위험한데요. 물론 빨간색 페인트가 쳐져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서행해야 되고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다면 더욱더 주의해서 다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험 구간은 107km 신매대교에서 만나는 곳에서 다리 있는 곳까지가 약 11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차량 통행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리 대회라고 해서 차량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차량 통행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달려야 됩니다. 노면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바닥에 노면을 잘 살피고 차량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보시고 달려야 됩니다. 대회라고 해서 완벽하게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을 잘 살피시고 달려야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사 때 먹어본 식당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침의 경우에는 여의도 기사식당인데요. 강촌 IC 빠져나와서 소주국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뷔페식입니다. 1만 원 정도 하는데요. 한적하고 먹을만 합니다. 여의도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회 끝나고 산속에 닭갈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서비스도 좋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먹어본 닭갈비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대회가 진행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이 근처에 있습니다. 산속의 닭갈비. 그리고 여러 명이 아니고 혼자 간다 그러면은 메밀밭 본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감자 옹심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추천할 만한 식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반에 있는 배우령 어필과 다운 소개인데요. 배우령 어필은 콤 구간이 8.7km이고요. 평균 경사는 5.8%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소요된 시간은 약 33분 정도 소요됐고요. 중간에 약 다운 있고 그다음 정상까지는 5.2km고요. 평균 경사가 8.3%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 7% 경사가 있고요. 헤어핀이 나타나면 9 내지 10% 정도가 있는데요. 상당히 헤어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언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헤어핀 있을 때는 댄싱으로 가져가고요. 헤어핀이 끝나면 경사도가 조금 낮아지는데 그럴 때는 시팅으로 가져가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을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약 23분 정도 소요됐네요. 배우령 정상에서는 보급이 있고요. 약 다운은 5km 정도고 마이너스 한 8% 정도가 되는데요. 초반에는 9% 정도의 경사가 높은 다운이 있는데 심각한 헤어핀은 없지만 노면이 불량하거나 울퉁불퉁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운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은 핸들바가 덜덜덜 떨리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소요된 시간은 약 8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어필의 4분의 1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쪽 사면이다 보니까 처음 다운할 때는 조금 추울 수가 있습니다. 추곡 터널 어필과 다운은 길이가 비슷한데요. 약 3km, 3km 정도 되고 경사도도 비슷합니다. 5.8%, 6% 정도 되는데 거의 직선 헤어핀이 없는 직선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라갈 때 8분 정도 걸렸고요. 터널 안과 다운을 포함한다면 약 3분 정도가 소요돼서 차량만 조심한다면 경사도가 높거나 헤어핀이 많은 그런 언덕은 아닙니다. 청평 4고개의 첫 번째 고개가 늘목고개인데요. 청평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도가 높아지고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늘목고개가 첫 번째 고개인데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 2.8km에 5.2%인데요. 약 10분 정도 소요됐는데 중간에 8 내지 10%인 구간이 한 500m 정도 있고요. 또 경사가 낮아지다가 또 7, 8% 보이는 구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쉬운 고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상에서 북산 쪽으로 다운하게 되는데요. 다운할 때 경사가 10% 넘는 곳도 있지만 평균 경사가 6.3%고 소요되는 시간 2분입니다. 10분 올라가고 2분 휴식이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직선 다운이기 때문에 핸들바만 꽉 잡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끝자락이 마을 민가가 있는데요. 민가에서 여러 가지 경운기라든가 농기구를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하면서 다운하고요. 다운한 끝자락에 갑자기 삼거리 나오면서 우회전하게 되는데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평 4고개 중에서 두 번째 고개인 부기고개인데요. 부기고개는 2.3km에 8.6%이고요. 소요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 소요됐고요. 다운은 1.9km에 평균 경사가 9%이고 2분 소요됐네요. 어필하고 다운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났네요. 결국은 길게 올라가서 짧게 다운한 결과가 되는데요. 마지막 부기고개 정상 부근에는 9.4% 경사를 보이는데요. 1.8km 정도 됩니다. 정상에는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운 끝자락에는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다운 끝부분에서 방지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옥고개의 어필과 다운인데요. 어필은 2.5km에 평균 경사가 9.9%인데요. 9.9%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달릴 때 10%에서
10% 경사가 쭉 이어지고 가끔가다 6, 7%의 경사가 약간 있는 경우는 9.9% 정도 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씩이나 걸렸네요. 꽤 많이 걸리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난이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요. 출발하자마자 12% 경사가 나오고요. 중간에 약간 약한 부분이 있고 한 1km 정도가 10 내지 12% 정도로 경사도가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9 내지 10% 정도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잊지 않고 약 500m 다운한 이후에 위험 구간이 있는데요. 헤어핀도 급격하게 변하고 그늘이라서 낙엽이나 이물질이 많이 쌓일 수 있어서 반드시 서행해야 됩니다. 하업 고개의 다운은 서쪽 방향의 다운은 약간 내리막이 있고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하옥구에 끝나면 청평사 주차장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2차 보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평 4고개 중에서 마지막 고개인 배치고개에 대한 설명인데요. 배치고개가 캄파놀로 그란폰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4km의 평균 경사가 8.3%이고요. 소요된 시간은 21분이고 메인 어필은 약 3km 정도의 10.2%니까 가공할 만한 우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요된 시간은 19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중간중간에 12 내지 13%를 보이는 구간이 1km 정도가 있는데요. 초반에 약하다가 중간에 엄청나게 세고 끝자락도 12 내지 10%가 유지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데요. 초반 다운이 상당히 강력한데요. 13 내지 14% 경사를 갖는 기울기가 헤어핀이 있으면서도 경사가 엄청 셉니다. 초반은 조심해야 되고 후반부에는 직선 구간인데요. 경사도가 10%라서 엄청나게 빨리 가속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속력이 빨라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천천히 다운하셔야 됩니다. 배우령 리버스에 대한 분석인데요. 배우령 리버스는 전체적으로 한 5km 정도 됩니다. 2km짜리가 있고요. 그 이후에 2km짜리가 있고요. 3km짜리 언덕이 있는데 2km짜리는 5 내지 6% 정도로 팩라이딩이 가능한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터널이 보이면 터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본격 어필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격 어필은 3km에 9.2%니까 후반부, 대후반부를 감안한다면 무지막지한 경사라고 볼 수 있고요. 17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어쨌든 9.2%라서 후반에는 좀 더 데미지가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10 내지 11% 정도 보이는 구간도 있고요. 정상 부분은 다소 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다운할 때 보면은 약 8.7km 정도의 다운인데요. 주의할 거는 노면 상태가 불량합니다. 올라갈 때는 잘 모르지만 다운할 때는 속력을 좀 내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홈도 있고요. 노면 상태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떨리는 상태라서 좋은 노면을 찾아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 있는데 절대로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특히 메디오 폰드를 타시는 분들은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안 좋아도 시야를 넓게 보고 미리 피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다고 반대 차선으로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같은 차선으로 다연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속력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탄고개에 대한 분석인데요. 고탄고개는 전체 길이가 약 3km 정도고 본격 어필은 2km 정도 되는데 평균 경사가 11.7%네요. 무지막지한
그런 경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보면은 가면에 좀 힘들다 싶으면 13에서 14% 경사를 계속 보이는데요. 초반에는 약하게 출발하다가 중반쯤에 13 내지 14% 정도 되는데요. 후반부라 그런지 엄청나게 긴 어필로 느껴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배우령 끝나고 고탄구에 오기 전까지 10 내지 10 내지 15분 정도, 뭐 길게는 15분, 짧게는 10분 정도가 평지를 달리다가 고탄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좀 쉴 수 있어서 고탄국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고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보급이 있을 예정이고 초반에 다운할 때가 위험 구간인데요. 헤어핀이 급격히 변화하고 경사도 12%, 13%로 절벽처럼 가파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km 정도 되는데 평균 경사가 마이너스 10.8%네요. 다운 시간 역시 짧아서 2분 정도가 소요됐고 다운 끝자락은 직선이고요. 직선 끝자락에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을 유의해서 삼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